주변에 두고두고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인간의 삶이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두 번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프로이드 선생의 이론이에요. 인생이 뭔가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는 말은 거꾸로 꽃을 못 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 이렇게 격동적 뭔가를 피우려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춘기 또는 청춘기. 아셨죠?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시기. 사춘기 또는 청춘기에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못하거나 또 심지어 느끼지조차 못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좌절을 겪거나 뭐 이러면 그것이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은 왜 어떤 사람은 사춘기 또는 청춘기에 부러울 정도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을 하고 원하는 대상도 만나서 좋은 인연도 맺고 또 아주 소중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독특한 몸짓도 하고 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를 저렇게 잘 발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도 그 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속에서 낑낑대고 뭔가 삶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걸 방해하는 듯한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건가? 정신분석은 전문성은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정신분석가가 이걸 탐구를 해봤더니 그 원인은 인생의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꽃을 피는 시기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춘기나 청춘기. 그게 어떤 사람이 꽃을 피고 어떤 사람이 꽃을 못 피는가. 이게 사실은 그 어떠한 그 이전 시기의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주목하지 못하고 또는 주목을 하더라도 이 정도인가 잘 몰라요. 정신분석의 가장 디테일한 전문 지식이 쏟아지는 것. 오늘 여러분한테 안내할 요년기. 인생의 최초로 꽃을 피우는 시기. 꽃을 피운다는 것은 욕망의 불꽃이 일어나고 그 욕망의 불꽃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경험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뭔가 컴플렉스도 갖고 또 기쁨도 얻고 그런 희노애락을 맛보는 최초 시기. 이게 유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년기가 도대체 인간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정신분석가가 이것만 10년, 20년 해요. 네? 프로이드 선생은 인생은 두 번 꽃피고 그 두 번 꽃피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 여생은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 그런데 프로이드 시대가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거예요? 60? 50? 50이 안 돼요. 40? 40대 중반.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요? 80? 젊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내 딸들은 아빠 난 100세 살아요. 40대 초중반 평균 수명 때 인생이 두 번 꼽히죠. 그래서 나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인생은 세 번 꼽혀. 세 단계. 인간의 삶이 점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세 번 해요. 세 번 온다는 건 크게 세 번 온다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 모든 시기 중에 최초 시기,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최초 시기를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립니다. 세 번째 시기는 뭘까?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중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남자로 치면 은퇴할 무렵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의 지도예요. 의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 이걸로 세상을 다 판단 평가하고 그리고 이 의식이 때때로 꺼냈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어떤 연륜인 창고, 저런 식이 있어요. 무의식에 있는 건 꺼내쓰지 못해요. 이 방어막에 붙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윤영기, 그 윤영기의 대부분의 자료가 전의식에도 있지만 무의식에도 있어요. 이건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밝혀냈는데 윤영기 말에 초자아가 생겨요. 윤영기 말에 초자아가 생겨서 초자아는 소위 부모의 말씀, 예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엄마까지 곁들여서 부모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엄밀한 하여튼 의미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본능 욕구를 제멋대로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노!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이렇게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노예요. 그래서 윤영기 초자가 생기면은 여기에 여러분의 내면, 정신 내면에 초자가 평생 동안 작동이 돼요. 그래갖고 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요. 초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너희는 마치 그 곤충들이 뭐 이렇게 애벌레에서 곤충으로 막 바뀔 때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신도 환골탈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윤영기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은 이제는 잊어. 그래가지고 무의식에다 다 억압시켜. 주로 억압시킨 것은 유아의 욕구는 소위 어른이 유아적 행동을 하면 유치해 보이죠. 네. 근데 유아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른이 하려면 유치한 거야. 그래서 유치한 욕구, 유치한 충동 또는 어른의 시각에서는 그 금지하는 게 좋아요.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고. 이 무의식에는 원시 인류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도 이거는 이제 문명사회에 사는 한 안 돼. 그래가지고 억압돼 있고 유년기 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본능 욕구들 이런 것들도 억압돼 있어요. 이 원시 시대는 인류의 유년기예요. 알았어요? 인류. 이 유년기만 잘 알면은 인간 삶의 중요한 비밀 열쇠를 내가 지금까지 이래서 이렇게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구나. 열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좀 명리학 공부를 좀 했더니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사주팔자가 다 들어있어요. 은연기. 운명 같은 무엇이 정해지는 시기예요. 지나간 시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년기는. 여러분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에센스를 뜻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에센스가 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힘을 이끌려서 그냥 사는 것뿐이야. 자, 이 유년기는 정말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 다 유년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각각의 어떤 정신 문제를 치료하는 각각의 전문가들인데 이 각각의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치료하면서 그 뿌리를
각기 다른 유년기의 뿌리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 역사에 남을 만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 말은 유년기의 내용이 하나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신분석가는 이 사람들의 이론을 다 마스터하면 대충 어떤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때 유년기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저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고생을 하네.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소화될 수 있게 전해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사는 불행한 어떤 일을 벗어나죠.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역사에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저 사람은 정신분석을 34분열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독하죠? 정신분석 역사에 가장 오래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 재벌인데 20대 초반에 프로이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사춘기 때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재산을 오늘날 우리나라 다시 재벌이다라고 20대 초반에 청년한테 물려줬어요. 자, 소위 이 당시에 이런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보호받을 곳이 없는 근데 너무 큰 짐이 주어져서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젊은 남자애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네. 젊은 남자애가 없네. 신난다 이런 생각 신난다 그렇지. 이런 재벌 받은 20대 초반에 저거 받으면 애써서 무슨 공부하고 싶고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따고 이러고 싶겠어? 안 하죠. 네. 요즘 세대가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순간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들 찾아냈어요. 러시아에서 찾아도 안 되고 유럽에 와서 찾은 거죠. 그래도 병이 났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실은 프로이드는 그 시대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특이한 어떤 사람도 있다 이 정도에 프로이드를 찾아온 거예요. 제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당신이 원하는 다 해주겠다. 그래서 마침 정신분석이 그 프로이드 선생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던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프로이드가 가난을 모면했어요. 내담자가 없던 시기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가난을 모면했죠. 그래서 한 3년 분석을 해갖고 증상이 해소가 돼서 보냈어요. 러시아로.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다가 또 발병을 하고 또 와서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재산이 또 몰수가 되고 오니까 이거 너무 불쌍하니까 이 환자는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제자한테 평생 동안 정신분석을 무료로 받게 해줬어요. 막대한 재물을 물려받아서 이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왜 병이 나가지고 무슨 병이냐 무슨 외과 질환, 내과 질환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불안 공포증과 환각에 수반되는 이런 증. 이게 소위 이 당시 신경증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통 신경증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심각한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명한 의사들이 치료를 못했잖아요. 뉴로바이올로지라고 신경생리학 전문가들은 치료 못하니까 심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도움을 줬는데 그 뿌리는 예외 없어요. 원인은 병에 발병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은영기예요. 은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운을 막 발산하는 이 시기에 이 기운을 못 발산하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게 다 은영기 원인 때문이다. 그 심리치료를 받았거든. 고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의사가 이게 잘못 찾은 거야. 그렇죠. 정신분석가를 만났어요.
정신분석가들이 다 그런 거 수많은 증상들을 다 이걸 하나씩 제거시켜 주는데 그래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막 이게 오는데 자살을 할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대충 무슨 원인인지 알아요. 보통의 신경증 정도 가지고는 절대 자살을 안 해요. 심각한 초기 박탈 경험. 첫 1년, 생후 첫 1년 동안에 엄마 관계에서 심각한 박탈 경험이 있어야만 자라요. 네. 초기 1년이면 여기 애기 때? 그럼요. 0에서 1세 첫 1년. 사이지. 그러니까 돌전에. 네, 첫 1년 또 첫 3년. 네. 첫 쌍년. 이거 뭐 알 게 없잖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언어 습득 이전 시기에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게 전혀 자신이 알 수가 없고 의식의 학문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3살 이전에 무슨 기억으로 오세요? 그렇잖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라고 뭘 생각을 해? 생각될 수 없는 거야. 자, 이거 뭐. 그래서 하여튼 초기 박탈, 주로 엄마 박탈, 그게 진작이에요. 안타깝다. 약해만. 이 양반도 정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신적 가치가 시들지 않아요. 이 시대가 원하는 뭔가를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갈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양반도 암이 걸려서 50대 후반에 떠났잖아요. 최고, 전 세계에서 최고 의료진을 다 동원을 해도 안 돼. 암이 걸린 주 원인이 뭘까? 상당 부분 그 원인 중에 하나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이 성격이 되게 괴팍하다고 소문났죠. 성격이 괴팍하다. 보통 사람은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정신분석가는 좀 다르게 들어요. 아, 초기 상처가 깊구나. 그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사람 알죠? 초기 예, 상처. 아버지한테 버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예. 또 엄마한테도 할 수 없이 예. 버림받고 입양. 입양됐고 뭐 입양돼서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나쁜 남자였잖아. 네.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낳은 사생아 딸한테 험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게 받은 대로 되돌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딸이 치유를 시켰는데 양육자한테 받은 게 그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를 생각해보세요. 첫 1년의 박탈은 뭐 어마어마한.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 알려드리겠지만 그게 뭐 기질적 요인도 있어요. 유전적인 뭐 그래도 강인함이 있어서 버티는 것도 있는데 초기의 고통이 사람을 병리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독특한 재능을 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뭔가 재능을 피어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찬가지로 유년기 초기 박탈. 최선이 뭐 20대부터 뭐 재벌 무슨 어마어마한 재벌을 했지만 그거 뭐 다 의미가 뭐 없어. 심리적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은 여기 인상받은 거는 이 사람이 무슨 그 미국의 무슨 어느 대학인가 프린스턴 대학인가 졸업식 축사를 스탠퍼드 축사를 하는데 오 대단히 인상적. 봤어요? 네. 그 내공은 자기가 고통을 겪어본 데서 나오는 얘기죠. 죽음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삶에 추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 저 내공은 어디서 나왔을까? 또 초기 고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뭐 화려하게 막 사람들 뭐 작사 작곡도 다 하고 뭐 보컬도 하고 막 DJ도 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막 한창 전성기 갈 때 자살했잖아요. 남모를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은 남모를 고통을 갖고 있어요. 남모를 고통의 주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어나게 한 에너지도
이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타입은 되게 따스하게 느끼잖아요. 되게 따스한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웃는 모습 되게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이죠? 네. 네. 자,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이에요. 막 선전도 엄청. 이 사람이 이혼을 3번 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혼을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이혼을 했을까? 남자가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절대 놔주지 않아요, 남자가. 겉에서 매력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매력적인 사람은 달라요. 정말 겉에서 화려하고 또 정신적인 자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같이 살면 피곤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겉이 화려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살면은 정신적인 그 결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럼 가치감이 안 느껴져 상대방. 금세 불과 한두 달 후에 그냥 그렇게 보여. 겉하고 너무 다르지. 그렇다고 모든 이혼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플러스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하는 것의 원인은 촉이 많다. 4세부터 6세 사이에 상처받은 거 가지고 자살을 해요. 첫 3년, 첫 1년. 근데 이거 뭐 이런 거 언론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이들 낳기만 하면 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최초의 양육자의 질에 의해서 그 아이의 그 성장했을 때 그 연봉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그 표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물론 정말 제대로 된 그 보육 교사들도 있지만 네. 정말 좀 아쉬운 면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자질과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고소득의 그 연봉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공 육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공공육아?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그 저기 뭐야 그 놀이방에서 그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자질을 가진 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 사람들처럼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네. 어떻게 알아?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 저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알아요, 이거? 겉으로 아세요? 겉으로 몰라요. 이게 좋은 학벌 지냈다고 해서 좋은 부모도 아니고 간단치 않아요. 그거 아는 방법은. 그리고 보통 사람과 정신분석가의 차이는 여러분은 양육자가 한 개인의 인생에 첫 3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에 의해서 또는 첫 6년을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평생 자살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빛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들어서 알잖아요. 정신분석가들은 그것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알아요.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진짜 뭐 섬뜩하고 기울다. IMF를 겪은 임산부들이나 그 전후 세대, 그때 애기들 2살, 3살 때 애들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이런 다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석상 그거는 IMF 자체보다는 IMF가 부모한테 미쳤어요. 그러니까 IMF 때 임신을 한 엄마들을 그때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이 힘든 경험을 겪다. 저 나이. IMF 세대? 97년생. 97년생. IMF 때 고통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
또 돈 버는 돈 사람 버는 많아요. 맞아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97년생 밝힌 김에 네. 그 가령 뭐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냥 본인이 근데 그 엄청 진짜 그 유아일 때는 기억이 없고 그 이후에 기억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IMF 세대라고 해서 다 뭐 그런 네. 건 아니고 자기 그치, 부모가 다 갖고 그런 있는 그 소셜 스테이터스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죠. 벌써 오셔서 스테이터스만 강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네, 그 부모가 네. 부모가 고통적을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는 정신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변수라고. 소셜 스테이터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보증은 아니라니까.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오히려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삶의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추락하면 더 심각하게 추락하는 경우가 더 센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보증은 아니에요. 네, 보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걸로 표현을 잘해줬네. 첫 1년 동안 또 첫 3년 동안 그 초기에 유년기의 양육자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기가 왜냐면 의존하니까. 그거를 첫 1년을 절대 의존기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의존기는 우리가 가령 음식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곧바로 탈나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절대 의존기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안 이렇게 내사 또는 이게 흡수가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흡수가 돼갖고 이게 정신성의 중요한 내용물뿐만 아니라 정신의 구조를 만드는데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힘듦을 겪었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사람이 병이지 못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힘듦은 누구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양육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양육자가 어렸을 때 받은 양육자한테 받은 그 힘든 경험 거기서 주 원인이 있는 것이지 사회적 삶에서 IMF가 뭐거나 전쟁에 덮쳤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항상 주변에 있잖아요. 네. 그걸 견뎌내고 소화해내면 더 강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그건 겉으로 여러분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배우의 초기 박탈이 윤영기 문제가 있다. 이 윤영기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섬세하게 실타래를 풀어내는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이거 풀어내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 3년. 20살, 20대 초중반에 오면은 몇 개월이면 될 수 있는데 보통 찾아오는 분들이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인을 안다고 그래갖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원인을 알아서 금세 치료되면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을